네, 웨스턴 마케팅 사이트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증시 활력소의 신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을 쉽게 풀려면 미래 먹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증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이유는 역시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뭐 국제 정세가 워낙 숨가쁘게 돌아가서 우리 마케팅 사이트가 주로 그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많이 다뤄드렸는데 오늘은 산업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왜 증시에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후 기대되는 신성장 동력이 무엇이 있을까? 이 섹터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주에 대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에어택시죠. 향후 날아다니게 되는 플라잉카라고도 하고 전에 UAM 또는 전기로 움직인다 해서 EV톨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본 영상은 시황 선생, 저 반지혁 대표의 시장에 대한 통찰에 대한 내용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오시면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기존의 주도주입니다. 인공지능 워낙 핫했고요, 그죠? 워낙 뜨겁고 워낙 그리고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실적 좋은 거는 누구라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우리 차트 보고 이제 주봉을 보면 2022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초는 좀,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이때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리포트와 함께 모건스탠리였죠. 그러면서 전 세계 반도체가, 종목이 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려온 거는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정말 세 발의 피죠. 이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모든 반도체가 반등해줬어요. 엔비디아도 이때 반등해줬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드디어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비슷한데 이때부터 실적이 급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2023년도 초반부터 인공지능 열풍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상반기 그리고 22년도 23년도까지는 이제 여기가 뭐 거의 상승의 마지막일 것 같았는데 24년 들어오면서 와 실적이 발표할 때마다 계속 급등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저가일 때 10.8130달러인데 이때는 제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100달러였죠. 100달러 때였는데 이게 액면 분할하고 그죠? 액면 분할하기 이전 기준으로 하면 1430달러죠. 1400달러 넘었습니다. 지금 액면 분할해서 10분의 1, 그래서 143달러인데 최저 대비 1200%가 올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좋은 거 너무 잘 알고요. 그렇죠? 엔비디아 뭐 차세 때 뭐 블랙에 뭐 내년까지 완판됐다. 뭐 얘기도 있고 너무나도 좋은 것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빅테크들이 열광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따라서 실적도 올라왔지만 주가도 그만큼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은 향후로 10% 20%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뭐 2배, 3배 물론 뭐 초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올라왔던 게 가파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뭐 하고 하지만 이 탄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동안에 이 주도 섹터가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은 돌고 돌죠.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좋은 거 다 알겠고, 그죠? 시초 좋은 거 알겠지만 주가가 그만큼 올라왔으니 부담스러웠다는 것이죠. 추가 상승에 대한 것이. 그래서 뭐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지금은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 예,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은 다음은 무엇이 상승할 수 있는가를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도 예전에는 테마였습니다. 이걸로 해서 실적이 나올까? 이게 반신반의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것은 테마주의 어떤 특성이죠.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하더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00%면은 10배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많이 기대를 합니다. 물론 안정적인 수익, 우리 웰스탁은 뭐 그런 것을 좀 많이 위주로 하고 있지만 또 주식하면서 굉장히 좀 큰 성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뭐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3, 4만 원일 때 봤는데 거의 뭐 40만 원 가까이 됐죠. 10%. 그래서 10배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신성장 동력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렇죠?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뭐 엔비디아의 이런 이제 인공지능 가속기 이런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또 전력이 많이가 소모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 사회를 전기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최근에 관심 가져주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는 워낙 단위가 크고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죠. 대신에 모듈 그래서 모듈러 스마트 그래서 SMR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 원전 SMR도 원래 테마였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점점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원자력을 다루다 보니까 관련된 규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규제들이 완화되고 그리고 기술력이 이런 규제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는 SMR이 이제는 이제 정말 상승 초입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데이터 센터 뿐만 아니라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SMR이 전 세계에 많이 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뭐 SK 한미반도체, 뭐 익스페타시스 요 정도로만 그 밸류체인에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들어가면서 이제 수혜를 받고 나머지는 좀 소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매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이 원자력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도 좋은 그런 섹터가 될 수 있고 얼마 전에 뷰포인트를 통해서도 미국 주식 너무 좋다. 아쉬워하지 말자. 그죠? 우리가 잘하는 거 찾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SMR에는 우리가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물론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의 대주주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좀 더디게는 갔지만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새 신성장 동력으로서 SMR 죠? 원래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는 뉴스케일 파워를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 그러니까 올라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또 올라가죠. 정고점을 돌파합니다. 돌파하고 또 조정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줍니다. 최근에는 여기 이 구간에서 40% 올라갔어요. 역시 원자력을 다루고 그 다음에 어떤 규제가 따르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에는 이런 규제가 풀릴 때 급등하는 급성장하는 경향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면이 좀 다뤄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는 뭐 우리나라 국내 기업하고도 관련이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뿐만 아니라 오클로라고 하는 SMR 기업이죠. 여기서는 챗GPT 아버지라고 알리는 샘 올트먼이 투자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데이터 센터와 SMR의 궁합이 너무나도 잘 맞는다
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최근에 어마어마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지만 향후 뭐 주가가 올라봐야 저 몇 프로 오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신성장 동력들은 흐름을 잘 타야 되죠, 그죠? 하면은 이게 정말 텐베거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매우 매우 크다, 그렇죠? 성장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의 상승 여력도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소형주들도 빅앤스몰 전략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테마주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선택할 때 역시 좀 실적이 좀 되고 그리고 정말 관련성이 있는 그런 종목의 선택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기회를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섹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워낙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그쵸? 그러더라도 이런 거 한두 가지만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쵸? 그럴 때 정말 신성장 동력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은 우리가 이게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주가가 누여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눌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언제 올라오느냐?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UAM, 에어택시, EV톨, 어쨌든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날아다니는 플라잉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빌리티로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이제 이게 날아다니다 보니까 아파트 이제 우리 보통 좀 생활을 하죠. 이렇게 빌딩에 좀 규제가 없을 수는 없어야죠.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규제죠, 그죠? 도시명 항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도시에서 교통에 관련된 어떤 규정 그리고 어젯밤에 요거 미 항공청이죠. 그래서 주요 장애물이 해결됐다. 역시 정책이 하나하나씩 풀린다. 그렇죠? 이것을 운전하려면 물론 이제 완전 자율주행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 내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렸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 갔을 때 우리가 이제는 임박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 빠르게는 내년에도 이제 상용화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거의 기체는 이미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언제 상용화되느냐? 사실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물론 SF 영화를 보면 이제 거기도 많이 나오지만 미래에는 이제 이렇게 날아다니는 플라잉카, 에어택시 이제 이런 게 주요 교통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 이것이 시장에 또 관심을 받나?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이 좀 평상시에 제가 좀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런 정부의 규제가 풀리고 하면서 내년에 상용화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현대차 기사도 있는데 현대차 슈퍼는 여기서도 에어택시 그래서 제가 현대차 오늘 뷰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기 보유를 많이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관련해서 보면은 역시 정말 수혜를 보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이런 현대차라든지 또는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근데 정말 종목 선택은 좀 잘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뱃셀이 너무나 좀 아쉽죠. 그렇죠? 예전에 자주 봤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그리고 회사 실적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좋으나 문제는 이게 이러다가 정말 적자가 너무 오래 누적되면 상폐되잖아요. 그죠? 그럴 우려가 없잖아 있어서 최근에는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 각 종목들은 나중에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이죠. 조비 에이비에이션 요게 어제 12% 급등을 해줬고요. 역시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상용화가 임박했다. 드디어 실적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은 이런 미래 성장죠. 미래 먹거리 여기에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산정하는 게임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조비 에이비에이션 왜 이렇게 인공지능만 얘기하고 왜 이 부분을 얘기 안 하나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처 에비에이션 역시 에어택시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왜 당장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투자가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금 흐름이 좋아야겠죠.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뭐 가끔 또 이것도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해리스 하면 뭐 마리화나 뭐 이제 이게 뭐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하게 좀 했는데 좀 사실은 뭐 친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뭐 바이오, 항공우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양자 컴퓨터가 미래의 성장, 그죠? 지금 뭐 인공지능 가속기, 뭐 엔비디아, 뭐 GPU 이제 이게 뜨겁지만 이제 향후에는 QTU라고도 합니다. GPU, 네. 어쨌든 간에 양자 컴퓨팅이 이게 뭐 슈퍼컴퓨터보다 수만 배 이상 빠르다고 하니 그죠?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침 또 거기에다가 해리스가 공약으로 요것을 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핫한 흐름을 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아이온큐에서 양자 컴퓨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가 김정상 교수님이시죠, 박사님.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이에요. 그래서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리스가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공약. 그래서 뭐 지금 인공지능 가속기 이것도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좀 배제를 많이 시키고 있잖아, 그죠? 수출할 때 이제 그쪽으로 수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자 컴퓨팅도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미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럴 수가 있고요. 그죠? 기존의 컴퓨터, 슈퍼컴퓨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빠르니 뭐 안 그럴 수가 없을 수 없네요. 그죠? 그래서 미국 관련된 종목들은 아이온큐가 있고 국내도 일부 테마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테마로 돌아갑니다. 왜? 이게 아직 뭐 상용화되려면 좀 시간이 멀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테마를 형성할 때 우리가 박스권에 있을 때 굉장히 좀 기회를 많이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을 가끔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미국 나스닥 종목이겠죠. 이런 흐름. 어쨌든 양자 컴퓨팅도 당연히 우리가 미래 성장 또는 미래 먹거리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밖에 성장 동력이 또 뭐가 있느냐, 뭐 로봇은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미 한번 급등을 해줬어요. 지금은 제가 이게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죠? 이게 누가 과연 튀어 오를 것인가 이제 이게 관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봇은 좀 약간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성장을 확실한 윤곽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율주행 뭐 당연히 자율주행이겠죠. 최근까지 좀 핫했죠. 아무래도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자율주행 택시 저 로봇 택시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도 무조건 다 이렇게 뭐 일반 시민들을 테스트에 장에 내보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거 그리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가는 분야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급등을 해줬다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왜냐하면 바로 이게 시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인공지능처럼 또는 SMR처럼 뭔가 성장기에 바짝 들어설 때까지는 이제 조금은 테마를 형성하면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로봇하고 자율주행이 되려면 역시 이제 통신 6G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신주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지만 이런 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6G 그리고 당연히 우주항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또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그리고 지금은 많이 눌려있지만 이제 수소 그래서 뭐 내년 내후년 그쵸? 1, 2년 안에는 다시 수소 섹터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에어택시도 이게 뭐 전기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수소가 될 수도 있고요. 둘 다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요거는 한번 뭐 크게 올라갔었죠, 그죠? 크게 올라갔었고 원자력 당면은 뭐 핵융합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입자 치료 이런 게 있고 또 그리고 의료 AI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기대감이 는 크지만 어차피 다 되겠죠.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바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조금은 조심하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역시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아볼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종목을 선택했을 때는 뭔가 상폐될 우려가 있다. 그죠? 지금 당장의 주가가 좋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기업 대응을 우리가 100%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 선택에서는 좀 신중하고 이왕이면 실적이 그래도 조금 받쳐주고 절대 상폐되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을 일단은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는 뭐 거래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겠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일단 확인하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기존 주도주가 좋은 거 맞아, 그죠? 이 주도주가 됐을 때는 그만큼 뭐가 좋으니까 됐겠죠. 그렇지만 엔비디아의 사례를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추가 상승의 여력이 그닥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 10배 이상 올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쵸?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으니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 미래 목걸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보다도 이제 막 슬슬 올라갈 때, 그렇죠? 그럴 때 눌림목에서 선정하는 그런 이제 기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당연하지만 그렇죠? 종목 선택은 신중하게 이왕이면 상폐되지 않을 그런 우량 기업으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 신성장 동력은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그죠? 투자는 어디서 잘 끌어온다든지, 이것도 어쨌든, 우리 CEO 대표님들의, 어쨌든,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금 흐름이 원활해야, 그죠? 미래에 더 살아남아서, 그 섹터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시황 전문 채널 웨스턴 마켓 사이트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저의 소식을 빠르게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